20세기가 열리자마자 시작된 반백년이 넘도록 계속된 거대 전쟁들. 그런데 인류는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낸다는 이유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무기 하나를 만들어버립니다. 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무기를 말이죠. 그리고 곧 신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핵무기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의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한 것이다. 즉,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 에너지 등가 원리가 당시 발견됐던 핵 분열에 적용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공할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됩니다. 이에 히틀러가 이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연합국이 먼저 이를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1939년 10월 11일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이 편지를 읽은 루스벨트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바로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위원회를 조직하라고 명령하죠.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 그리고 이 계획을 총지휘했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을 완성시키고 훗날 수소폭탄까지 개발되자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여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이죠. 핵군축조약과 핵확산 금지조약 체결 후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의 수는 무려 14,450개, 러시아가 6,850개, 미국이 6,4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이들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70개, 영국이 215개, 파키스탄이 140개, 인도가 120에서 130개, 이스라엘이 80개, 북한도 2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탄두 한 기당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13킬로톤의 리틀보이에 비해 무려 100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의 물건들입니다. 어리석은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의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을 몇백 번 멸종시키고도 남을 수량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는 아예 그 수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전쟁. 그런데 문제는 전략핵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 어느 한쪽이든 자신들을 올가맨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욕심으로 너무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전술핵 무기가 사용된다면 이건 역시 전 인류를 파멸시킬 또 다른 인계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일일지라도 인간은 그걸 서슴없이 저지르는 존재이니 말입니다. 인간은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인간이길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빛나는 우리의 푸른별 지구.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2년 9월부터 전쟁 초기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라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 자칭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핵을 적극적, 선제적,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전쟁 초기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군산, 청주, 대구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역시 가공할 위력을 지닌 한미 공군 전력을 초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책동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술 핵무기 사용에 제동을 걸 미국의 전력 투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일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경우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어떠한 전술 핵무기도 보유, 아니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전이 관건인 현대전에 있어 한쪽만 핵을 가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형국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는커녕 아예 핵 주권 자체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는 유사시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짧으면 2주, 남한도 6개월 정도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일본은 한국보다 그 기간이 짧은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은 이미 196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 내 시설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발이 묶여 46년째 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NPT, 즉 핵확산금지 조약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든 워싱턴 선언에 의해 이 상황이 완전히 고착화돼버리고 말았고, 유사시 한국도 6개월이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이렇듯 동맹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권인 전시작전권과 핵주권,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안겨줘도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면 도발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전쟁 시 북한은 전략 핵무기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기에 아무리 무단국가인 북한이라 할지라도 국제 여론을 전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의 전술핵 무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은 한국의 제7기동군단 등 지상 전력과 제공권을 장악할 한미 공군력 때문에 남침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 덩어리의 막강한 전력을 전술 핵무기로 역공할 제7기동군단과 남침의 최대 걸림돌인 한국의 공군기지를 초전에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라는 발상. 이렇듯 북한은 나름 효율적인 전쟁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쉽사리 한국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소련의 핵 위협에 프랑스가 핵무장을 선언하자 대신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에 대해 샤를 드골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도발적인 핵무장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핵 주권에 대해서만큼은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핵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핵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핵이 없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제는 어느 정도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니까요. 핵 재처리 기술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더구나 한국은 IT 강국답게 시뮬레이션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 북한처럼 실제 핵실험 없이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 핵무기는커녕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된 핵연료마저 재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핵연료는 4년 정도 사용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로 변합니다. 그러기에 사용연한이 지난 핵연료는 반드시 교체해야만 하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재처리 금지 조항에 묶여 원전마다 마련된 임시저장 시설에서 열을 식히며 그 위험한 핵물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21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있죠. 또한 재처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 핵물질을 놔두고 매번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의 안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